태양 근처에서 갑자기 붉은 선이 관측이 되었는데 이걸 일단 페트로바 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해요. 이 페트로바 선이 뭔진 모르겠지만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 20년, 30년이 계속되면은 태양이 5% 어두워지면서 지구의 빙하기, 식량 감소, 대멸종이 올 수 있다. 그렇게 페트로바선 대책위원회가 생기고 거기서 전권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주인공을 찾아와요. 주인공 그레이스는 과학 교사였는데요. 사실 연구를 계속하던 과학자, 현업에서 있던 과학자였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애들이 30년 뒤에 빙하기를 겪으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른 항성계에도 아스트로파즈가 점점 퍼지고 있었는데 그런 감염된 별들 가운데 딱 한 별만 감염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타우세티라는 별이었습니다. 왜 이 별만 멀쩡한지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태양을 살려보자 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헤일메리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케라십니다. 자, 줄거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소설 처음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작가 INTP 아니야?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션도 그렇고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그렇고 주인공이 동료도 없어요. 혼자 고립돼서 어디 못 가는 상황을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 진짜 멘붕 왔을 것 같은데 대문자 T답게 좋아, 지금 이렇다는 거지? 그러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아, 이러면은 죽지. 뭐 이러면서 엄청 뭐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 집돌이거든요. 집돌이인데 그 집이 우주로 옮겨온. 그리고 P인 것 같은 게 어떤 그 상황에 닥쳐가지고 막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희 채널 출연해주신 INTJ 닥터 키 선생님이 이 책 읽고 아, 나도 외계인 만나면 숫자부터 언어 교환해야겠다 이러는 거 봐서 이게 J하고 P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P니까 주인공은 닥쳐서 생각하고 J는 그거 보고 계획 짜고. 그리고 예전 소설들 중에 무인도 표류물이 많았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한창 바다를 탐험할 때는 낯설고 넓은 곳에 고립된 상태에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무인도 표류기 소설로 썼듯이 이제 우주에 고립된 상태에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앤디 위어는 사실은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작품을 썼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지구에서의 과학 상식이 안 통하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탈출에서도 조금만 어려운 거 나와도 아, 이 문제 뭘 가지고 풀어야 되지? 이러면서 감을 못 잡는 사람인데 주인공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문제 해결 능력 방식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 역시 이 정도 똑똑해야 지구 대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에 그레이스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 과정이나 또 그레이스가 실제로 했던 선택이 정말 영웅적인 선택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엄청 공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레이스가 지구에 가질 수 있는 애착과 애정이 너무 옅게 그려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레이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굉장히 숭고했고 그리고 지구를 향해서 날린 마지막 메시지야말로 지구인들을 믿고 날린 진정한 헤일메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릴 때 과학 생물 과목에서 외계 생명 탐사 실험 이런 단원이 나왔거든요. 화성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보고 아, 이산화탄소가 새로 생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걸 보고 아니, 외계 생물은 지구랑 다르게 산소나 이산화탄소로 호흡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생명이 없다고 말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외계 생물은 꼭 액체 물로 대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데서 좀 어릴 때 가졌던 의문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로키를 만나서 자신의 가설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매우 기뻐하는데 저도 같이 기뻤죠. 어떤 분들은 그레이스와 로키의 교류를 보면서 그레이스가 지구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갈등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자신의 뿌리인 지구와 로키를 놓고 갈등을 할까? 이게 비교가 되나? 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주인공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주인공이 고립되었을 때 그 막막하고 마음 기댈 곳이 없는 심정에서 처음으로 소통하는 대상이 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로키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겠죠. 게다가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출발했지만 이미 불확실한 기억 속에만 남은 고향이고 다시 지구로 돌아갈 길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였는데 로키하고는 같은 목표의식이 있었고 언어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부터 배워나가면서 관계를 형성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에서 자식과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서로 다 커서 만난 그런 인간관계보다 좀 더 끈끈한 애착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레이스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또 하나, 소설에 나오는 승조원들의 자살 시도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진짜 근거 있는 얘기인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어릴 때 해저나 우주를 탐험하는 소설을 보면서 와, 나도 진짜 꼭 이런 모험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잠수함이나 우주선의 내부 사진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잠수함 승조원들 정말 존경하는데요. 너무 좁고 또 바깥 공기를 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인 거예요. 실제로 나사에서도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 가장 빡빡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ICE, 고립 및 폐쇄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좁은 우주선에 갇혀서 매일 똑같은 사람만 보고 지구랑 연락도 잘 안 되고 밖은 시커먼 우주뿐이고 바람도 못 쐰다. 이러면은 사람이 일단 감각 차단 상태가 오면서 환각을 보기도 하고 제3분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임무가 절반쯤 지났을 때 급격하게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소설에서도 승조원들을 강제로 재워서 코마 상태로 보냈잖아요. 인권 유린 같긴 한데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적인 처방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맨정신으로 그 긴 시간을 버티라고 했으면 도착하기도 전에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미쳐버렸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구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초반에 으어 하면서 깨어난 그레이스의 상태를 정신의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소설에서는 그냥 기억 상실처럼 묘사되는데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선망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선망은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셧다운 되었다가 다시 켜질 때 생기는 부팅 오류 같은 건데요. 주의력이 뚝 떨어지고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진압력 장애가 오는 게 특징이고요. 이때 제일 좋은 치료법은 뭐냐? 바로 현실 감각 익히기입니다. 계속 옆에서 말을 걸어주고 뇌를 자극해주면서 현실 정보를 입력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설 초반에 컴퓨터가 계속 2 더하기 2는 하고 묻는데요. 이걸 보고 작가가 좀 의학 공부를 한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한 연산이 병원에서 선망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 쓰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랑 비슷하거든요. 환자분 지금이 몇 년도죠?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이런 거를 묻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주에서 깨어났는데 멍하다. 당황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워봅시다. 뇌를 빨리 부팅시키는데 그만한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단순한 SF 소설을 넘어선 관계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